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아, 에, 이, 오, 우.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크작도 작은 도박사입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는지요? 자, 이어서 한번 하도록 하죠. 11월 17일 화요일 오전 12시 48분에 방송과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방음 부스가 이게 덥긴 하거든요. 컴퓨터 본체 발열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방음 부스가 거의 찜질방이 됩니다. 겨울엔 따뜻할진 모르겠지만 여름에는 더 덥습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어서요. 이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즉 수능 2의 신청 기간이 만료됐죠. 제가 여기선 딱히 말할 건 없겠는데, 특히 수능 과목 중에 국어 영역은 거기에 많이 치중하거든요. 말하자면 국어가 안 되면 다른 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2 신청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2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 및 정답 2의 신청 심사 결과 보도 자료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건 직접 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얼굴 가리는 걸 잊어버렸네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 2의 신청 기간이 만료됐고요. 보시면 앞에 읽었던 거 그냥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그 카메라 화면 때문에 여기 일부가 가려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다른 과목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능 과목 중에 국어 영역에 많이 치중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른 과목은 그닥 관심은 없는데요. 왜 국어에만 관심이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어가 없으면 국가는 있을 수 없으며 역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다행히 국어 관련 내용이 없는데요. 물론 생명과학 2가 이게 오류가 많이 나서 지금 소송전 준비한다고 이렇게 냈네요. 예전에도 한 번 있었죠.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 지리하고 세계 지리였나? 아마 그 두 과목 그럼 지리 관련 과목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다시 가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면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수능을 네이버 뉴스에서 검색해봤습니다. 나오니까 여기 나와있네. 일부가 나와있는데요. 다만 2014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라고 나와있네요. 예, 제가 기억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한국 지리인지 세계 지리인지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의 신청이 안 나오게 하려면 처음부터 문제 출제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겠죠. 이렇게 복수 정답으로 인정해버리는 순간 이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많이 듣던 소리가 바로 평이하다라는 거거든요. 평이하다라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 전에 여기 옆에 있는 에센스 국어 사전 특수 잔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평이하다. 자, 한번 여기 한번 쳐다봤는데 평이하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평이하다. 형용사이고 까다롭지 않고 쉽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한번 표준국어 대사전에 한번 쳐다보도록 하죠. 여기도 비슷하게 나오네요. 평이하다, 형용사, 까다롭지 않고 쉽다 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왜 평이하다는 그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뜻을 모르면 국어사전 찾아보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맨날 평이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보시면 자, 뭐 여기서 뭐 평이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죠. 자, 평이하다. 왜 그 수능 난이도를 평이하다라고 표현한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표현하면 쉽거든요.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수능의 출제 원칙과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제위원하고 수험생의 말이 이게 맞나요? 아니죠? 모순이죠? 지금 엇갈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냥 차라리 그냥 그냥 변별력을 높이고자 힘들고 어렵게 출제하였습니다 하면은 할 말은 다 한 거거든요. 왜 여기서 뭐 계속 여기서 뭐 평이하다, 뭐 평이하게 출제하였습니다 하고 표현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뭐 또 여기 보니까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수능 수학 영어 작년보다 어렵고 국어는 비슷. 그 이제 본 수능을 위한 모의 평가라는 시험이 있죠. 6월하고 9월에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이 바로 그 모의 평가입니다. 즉 그 본 수능의 난이도를 가늠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 보시면 되겠죠. 즉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한 그 무게 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쉽다 어렵다 이렇게 미세하게 그 조절하는 역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의평가는 쉬운데 본 수능은 어렵다면 예, 당연히 어려워야겠죠. 왜냐? 변별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죠. 뭐 공지사항은 뭐 이렇게 봤고요. 뭐 저는 그냥 안 쳐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한번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그 수능 국어의 비문학 독서 지문 중에 이런 게 나왔죠. 뭐 기축통화 변증법이라고 나와 있죠. 난독증은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축통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화면 나온 동안 전 옆에 있는 에센스 국어 사전 한번에서 찾아보도록 하죠. 기축통화. 자, 기축통화 찾아봤는데요. 경제,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 괄호에서 현재는 미국의 달러, 일본의 엔, 독일의 마르크가 상용됨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축통화, 경제,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 예전에는 영국의 파운드가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미국의 달러와 일본의 엔 따위가 산용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어서 변증법 한번 보도록 하죠. 이어서 그 액세스 국어 사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변증법 찾았습니다. 변증법, 철학 1. 문답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 2. 해결 철학에서 모순 또는 대립을 근본 원리로 해서 사물의 운동을 설명하려는 논리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어서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보면 변증법, 명사 1. 철학 문답에 의해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 어원은 대화의 기술이란 뜻이다. 2. 철학 해결 철학에서 동일류를 근본 원리로 하는 형식 논리와 달리 모순 또는 대립을 근본 원리로 하여 사물의 운동을 설명하려는 논리. 인식이나 사물은 정, 반, 합 3단계를 거쳐 전개된다고 한다. 3. 철학 마르크스 주의에서 자연, 사회 및 사유의 일반적인 운동 법칙 발전, 법칙에 관한 과학이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물론 어떤 그 비문학 독서 지문이 나올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저의 최선의 방법은 여기 일반 국어 사전을 통해 관련 어휘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떤 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변증법 한번 보도록 하죠. 변증법이 아니라 난독증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제가 한번 이게 난독증이란 단어는 없으나 난독이라는 단어 한번 찾아볼게요. 자, 난독 명사 책의 내용이나 수준 따위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구 읽음 남독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보도록 하죠. 자, 난독증 명사, 의학,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인데도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난독증. 자, 이 난독증을 마지막에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언어 관련 질환은 언어 재활사한테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 제가 그 앞에서 분명히 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분은 바로 언어 재활사에 대한 겁니다. 뭐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언어 재활사에 대해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만큼 알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가혹하긴 하더라고요. 언어 관련 문제라면 뭐 신경과나 정신과에 찾아가지 말고 재활의학과의 언어 재활사한테 찾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수능 과목 중에 국어 영역이 안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마 한 명 정도는 있겠죠. 국어가 안 되면 뭐 수학, 영어 등등의 과목들은 다 소용이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잠시만요. 예, 나왔죠. 앞에 동영상 보여드렸던 그 장면하고 똑같은데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언어 재활사를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저의 포부이자 진심입니다. 뭐 수능 영역의 과목 중에 국어를 제외해버리면 뭐 편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니 국어가 언어의 근본이자 국가의 정체성인데 그걸 외면하면은 안 되겠죠. 나아가서는 성경책도 존재할 리가 없겠죠. 언어가 없는데 어떻게 성경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불어 교회도 존재하질 않겠고요. 나아가서 뭐 나라, 국가 등등 그런 게 존재하질 않겠죠.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국시원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언어 재활사를 알게 된 이유이자 동기부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국어 시간에 문학만 가르치고는 결단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국어 시간에 문학만 가르치는데 그게 의사소통이 뭐 되고 뭐 수능 과목의 국어 영역을 잘 해낼 거라고 보시나요? 그건 아니죠. 언어 재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널리 알리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